여러분, 2026년 뭔가 큰 게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의 가치가 뒤바뀌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환점을 예측한 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2026년 1월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뉴스 헤드라인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속보, 은 가격 온스당 $90 돌파. 은 같은 실물 자산 가격이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고요. 또 다른 뉴스에서는 미국 주택 시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판매량이 무려 9.3%나 급락했다는 거죠. 정치 쪽도 조용할 리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문제로 새로운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죠. 자, 보세요. 은 가격 폭등, 주택시장 붕괴, 지정학적 긴장. 이게 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보고서는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이걸 전부 꿰뚫는 단 하나의 거대한 흐름, 메가 트렌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물 자산 대 금융 자산. 이 보고서는 바로 이 거대한 충돌이 무려 100년짜리 사이클의 끝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보고서에서는 이 현상을 거대한 이동, 영어로는 The Great Shift라고 부르는데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금이나 반도체처럼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물 자산이 주식이나 파생상품 같은 금융자산의 가치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지금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실물이랑 금융이 정확히 뭘까요? 여기 보시면 딱 구분이 됩니다. 왼쪽에 실물 자산, 이건 말 그대로 실체가 있는 것들이에요. 은, 금, 반도체, 에너지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오른쪽 금융자산은요. 빚을 내서 산 부동산, 소프트웨어 기업, 그냥 종이에 불과한 화폐처럼 어떤 약속이나 신용에 기반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실물 대 금융이라는 틀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 바로 AI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과연 AI 섹터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고서는 거대한 양극화를 예측합니다. 보고서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AI 투자의 상당수가 화물 숭배 같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본질은 모르고 겉모습만 흉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럴싸해 보이는 AI 소프트웨어에 돈이 물리지만 진짜 혁신은 그런 게 아니라 로봇이나 공장 자동화 같은 물리적인 세상에서 일어날 거라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보세요. 10만 번을 돌려봤더니 단순히 거대 AI 모델을 가져다가 포장만 그럴싸하게 한 소프트웨어 회사들 있죠? 이런 금융적 성격의 AI는 붕괴할 확률이 무려 72%에 달합니다. 반면에 진짜 문제를 푸는 회사들, 그러니까 AI를 돌릴 반도체 칩을 만들거나 엄청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실물 인프라 기업들은요, 계속 성장할 확률이 68%나 됩니다.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자, 그럼 이 실물 대 금융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2020년 세계 주요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키워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최악의 조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은 당연히 힘을 못 쓰겠죠. 보고서는 이런 환경에서 결국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온스당 $1,200까지 제시하고 있네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설 거라는 예측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금리가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점이거든요. 이게 5%를 넘는다는 건 쉽게 말해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금융시장에 돈이 마른다는 뜻입니다. 유럽으로 가보면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과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유로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유럽의 주식시장, 즉 대표적인 금융자산에 큰 타격을 줄 겁니다. 다만 영국은 좀 다른데 지수의 원자재나 에너지 같은 실물 기업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는 좀 나을 수 있다는 분석이네요. 이제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죠. 중국과 일본의 미래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중국은 지금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인구 문제 때문에 회복이 아주 더딘 이른바 L자형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반면에 일본은 드디어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일본 자금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예외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측하는데요. 왜일까요? 바로 반도체 때문입니다. 특히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HBM 메모리. 이건 그야말로 실물 자산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이죠. 이 강력한 실물 엔진 덕분에 한국 시장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2026년을 위한 새로운 자산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표 하나에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실물 자산의 대표 주자들은 미국의 AI 하드웨어 그리고 한국 반도체 모두 강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반면에 금융 자산의 성격이 강한 미국 주택이나 유럽 주식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이 예상되죠. 이처럼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시장이 될 거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핵심 결론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2026년에는 실물이 금융을 압도할 것이다. 네,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그만디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시장은 성급한 자에게서 인내심 있는 자에게로 돈을 옮기는 기계다. 어쩌면 2026년의 시장은 눈앞의 화려한 금융의 유혹을 이겨내고 묵묵히 가치를 만들어내는 실물의 힘을 믿는 그런 인내심 있는 투자자에게 큰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자산의 이동 속에서 어디에서 계시겠습니까?